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자는 안방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며느리 정희가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묘하게 가벼웠다. 도대체 누구랑 저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거지? 순자의 마음에 의심이 스쳤다. 며칠 뒤 순자는 부엌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정희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다가 갑자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어버린 것이다. 순자가 물었다. 정희야, 누군데 그렇게 자주 전화가 오냐? 정희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친구예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의 눈엔 거짓이 보였다. 평생을 살아온 본능이 있었다. 2년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날 밤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얘, 너 정희 요즘 좀 이상하지 않냐? 전화를 몰래 받고 집안일도 건성이고.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손살이 쳤다.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일심하며 살아요. 정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순자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불덩이 같았다. 이 집안이 다 무너지기 전에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부러 정희의 방 앞을 서성이며 휴대폰 벨소리를 엿들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저녁 지난번 카페에서 보자. 정희가 황급히 벨소리를 끄고 방문을 닫았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귀가 틀리지 않았어, 확실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 근처 카페로 몰래 향했다. 구석자리에서 정희와 상훈이 마주 앉아 있었다. 정희는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상훈 오빠,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민수는 너무 무심해요. 하루에 한마디도 없어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외롭다. 우린 서로 이해해주는 사이잖아. 순자는 문 뒤에 숨어 이를 악물었다. 민수가 저 꼴을 알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야. 집에 돌아온 순자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정희를 불러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 상훈이랑 무슨 사이냐?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팔짱 끼고 손잡고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친구 사이냐?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못했다.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 당장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순간 망설였다. 내가 괜히 말 꺼냈다가 아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지. 결국 순자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며칠 후 순자는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운명처럼 또다시 두 사람을 목격했다. 정희와 상훈이 차 안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다. 찰칵.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겠지.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방에서 울고 있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미친 거지. 순자는 방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다. 이 애도 결국은 외로운 거였구나. 다음날 순자는 정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다. 정희야, 사람은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끝내라. 안 그러면 내가 민수한테 다 말한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순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2년 끝까지 갈 작정이구나.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 며칠 후 사건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순자가 시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남자를 보았다.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 상훈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상훈 옆에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정희였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가까이 서 있었다. 정희가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잡는 장면까지 보였다.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럴 수가, 며느리가 아들 친구랑. 집에 돌아온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폭풍 같았다. 내가 본 게 착각일까? 아니야. 분명히 팔짱을 꼈어. 그날 밤 순자는 정희를 유심히 지켜봤다. 정희는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분명히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아들한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그러나 며칠 뒤 그 고민은 필요 없게 됐다. 순자가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던 중 뒷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낯익은 목소리. 정희와 상훈이었다.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나도 그래. 근데 조심해야 돼. 민수 알면 끝장이야. 순자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진짜였어. 순자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제는 민수에게 알려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집은 더 망가져. 어느 저녁 순자는 아들 민수를 방으로 불러 증거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엔 정희와 상훈이 차 안에서 다정히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장난이에요? 설마 정희가? 순자는 단호히 말했다. 내 눈으로 다 봤다. 귀로도 들었고. 너 속일 수 없어. 민수는 손을 부르르 떨며 사진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정희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사진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아무 일 없는 듯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희가 들어오자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희, 상훈이랑 무슨 사이야?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 얼어붙었다. 여보, 무슨 소리야? 그냥. 민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사진까지 다 있어.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결국 무너졌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그 순간 거실로 딸 민지가 뛰어들어왔다. 엄마 진짜예요? 소문이 사실이에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민지를 바라봤다. 딸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내 아빠는 날 몰라줬어. 민지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그리고는 방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지며 절규했다. 정희야, 내가 뭘 잘못했어? 평생 일만 하면서 가족 지킨 게 죄냐? 정희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당신은 늘 가족 지킨다고 했지만 난 늘 혼자였어.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줬어. 순자는 그 대화를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며칠 뒤 상훈의 존재가 동네에도 퍼졌다.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 며느리가 아들 친구랑 그렇다더라. 민수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 결국 민수는 정희에게 마지막 통 얼터메이텀을 줬다. 정희야, 상훈을 끝내고 내 옆에 서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정희는 침묵 끝에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이미 마음이 떠났어. 그날 밤 민수는 술에 취해 돌아와 순자 앞에서 무너졌다. 엄마,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아내도 잃고 체면도 잃고.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그래도 네가 살아야 한다. 애들을 지켜야지. 하지만 이미 가족의 균열은 너무 깊었다. 정희의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수는 며칠 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고 민지는 학교에서조차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수연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에게 말했다. 민수야, 이대로는 안 된다. 네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며칠 뒤 민수는 정희를 불러냈다. 정희야, 우리 그만하자. 이건 더는 회복이 안 돼.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나도 알았어. 나 때문에 다 망가졌지. 하지만 나만 탓하지는 마. 우리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던 거야.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내 말대로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무너진 걸 붙잡고 있었던 건 우리 애들이었다. 넌 그 끈마저 끊어버린 거야.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 집을 떠났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순자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주 뒤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상훈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그는 정희뿐 아니라 동네 다른 이혼녀와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정희는 모든 걸 잃었다. 가족도 애정도 체면도.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난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았던 걸까?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민수와 아이들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했다. 민지는 눈물을 닦고 말했다. 엄마를 원망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언젠가는 용서하고 싶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잘못이 남긴 상처는 오래가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 경험으로 배웠다. 가족을 지키려면 서로의 외로움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불륜이 남긴 건 배신과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남은 사람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거였구나.